저는 오늘 회사에 미팅을 왔는데요. 이게 점심 시간이라 좀 애매하게 도착한 것 같아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제 미팅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어떤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는 그런 업무를 가져왔는데요.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개하면 좋을지 고민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몰입이 잘 되네요. 그래서 뭐 이것저것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미팅이 있는 날이면 매번 항상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. 그런 행동들을 하면은 저는 사실 이런 저의 행동이 제 업무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처럼 미팅을 가지시는 분들은 한번 저와 같은 이런 행동을 해보신다면 제가 받는 이런 좋은 기분, 좋은 기운들도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. 저는 일단 그 미팅이 끝나면 주변을 조금 걷다가 마음에 드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하는데요. 좀 배가 고프면 케이크까지 주문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커피 한 잔을 시키거든요. 근데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이유는 방금 전에 미팅을 했던 내용을 정리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미팅을 잘 끝내고 와서 이 미팅을 끝낸 나에게 주는 되게 이렇게 위로의 시간, 그리고 좀 토닥임의 시간, 그리고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의 시간을 갖는 편입니다. 그래서 어떤 일이든 미팅이 끝나면 약간의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. 내가 이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낼 수 있을까? 그리고 모든 일이 프리랜서로의 모든 일들은 항상 그 일마다 음, 제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뼈대는 바뀌지 않지만 그 강의마다 똑같은 강의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항상 그 강의를 다시 공부하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과정 전에 저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제 자존감을 좀 더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좀 파이팅하는 그런 시간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냅니다. 저는 이때 카페에서 자리를 앉을 때도 이렇게 뭐 정가운데나 이런 자리를 선호하지 않고 좀 구석이지만 좀 햇살이 드는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편이고요. 그리고 이제 딱 그 카페에 나와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? 뭐 우선순위는 뭐가 있을까?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 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날 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되새기면서 회의 내용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도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제가 그 미팅 바로 끝나고 업무에 대한 내용을 바로 쓰지 않고 조금 나만의 휴식 시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금 리마인드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을 갖는 것들은 생각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데 조금 일조하는 그런 면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미팅은 이러한 루틴으로 보내고 있는데요. 저 이외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다른 분들은 과연 어떠한 기분 좋은 루틴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은 또 한 가지를 또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이렇게 교재 연구를 할 때
활용하는 몇 가지 이제 전략들이 있는데, 그 중에서도 가장 초우선으로 생각하는 전략은 과연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재 연구가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. 이 대상에 대한 연구를 한다라는 거는 이 대상에 따른 어떤 난이도, 이 학습 내용의 난이도, 그리고 이 학습을 설계할 때에 제가 사용하게 될 어떤 그런 어휘나 용어들의 어떤 수준,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요.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, 제가 만드는 이 교재가 과연 어떠한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재인지를 고려하는 거죠. 제가 만든 교재 연구들은 대부분 좀 중심교과, 뭐 국어라든지 사회, 뭐 과학 이런 중심교과라기보다는 좀 통합교육, 융합교육에 관련한 교재 연구를 제가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, 이런 연구들은 학습 목표나 학습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약간 그 구성에 있어서 그 안에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이 구성이 균형을 잡기 어려우면 약간 내용 자체가 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목적에 대한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게 일을 맡긴 그 회사의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. 그 회사의 이미지, 그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을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로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이 교재 연구 속에서 그러한 회사의 이미지나 방향이 좀 자연스럽게 녹여져 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하는데요. 이때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한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적인 이미지, 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그런 목적을 기본에 두고 그 교재 내용을 그 위에 얹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학습자의 뭐 대상이나 학습자의 목표, 학습 목표를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에 있어야 할 여러 그 조건, 뭐 기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바라는 이미지를 잘 녹일 수 있도록 생각을 한다는 거.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교재 연구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방향성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진한 글씨체로 네, 좀 적어 놓는 편입니다. 이것도 한번 궁금해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재 연구를 시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.